자, 독서감상문 개요짜기 수업입니다. 오늘 해야 될 일은 샬롯의 거미줄 독서감상문 쓰기인데요. 자, 우리가 개요가 무엇이냐면 개요는 대강의 요약한 거예요.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을 개요라고 합니다. 글을 쓰기 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쓰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뭘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쓰고 다른 부분에선 쓰다가 분량이 채워졌다 싶으면 쓰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경우는 올바른 글쓰기라고 할 수 없겠죠.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무엇에 대해서 쓸지 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.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목을 정합니다. 글 속에서 자신이 받은 느낌대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원래 책 제목을 적어줍니다. 자, 선생님 예시를 든 걸 보면 선생님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진한 우정과 사랑이라고 그 책에서 받은 전체적인 느낌과 생각을 이용해서 제목을 정했어요. 그리고 실제 제목은 샬롯의 거미줄이죠. 그래서 실제 제목은 괄호 안에다가 넣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대체적으로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누죠. 글쓰기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처음, 가운데, 끝으로 나눕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단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처음을 한 문단 정도로 쓰죠. 문단은 글의 덩어리를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가운데 문단은 2문단에서 3문단 정도 쓰죠. 더 이상을 써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이 한 문단 정도로 해서 보통은 전체가 얼마큼 되죠? 4문단에서 5문단 정도로 쓰는 것이 보통 글쓰기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 5문단 정도로 쓰면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쓰냐면 주로 책을 소개하거나 작가가 좀 특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럼 그 작가에 대해 소개할 수도 있고 그 책이 유명한 책이라면 그 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그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원작품 읽기를 통해서 읽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계기로 누군가 권유해서 읽었다든지 만약에 서점에 갔을 때 그 책이 딱 눈에 들어와서 읽었다든지 인터넷에 소개글을 봤을 때 참 좋았다라는 계기로 읽게 된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그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제목이나 표지에 대한 느낌을 적어도 됩니다. 제목이 좀 인상적이어서 그 제목과 내용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. 표지가 강렬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뭔가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서는 줄거리를 쓸 수도 있어요.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정해준 거는 여기에 적어준 거는 처음 부분에 쓸 수 있는 소재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준 거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. 가운데 쓸 수 있는 쓸거리들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거예요.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줄거리를 간략하게 쓸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인물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유나 그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? 인상 깊은 장면이나 재미있는 장면, 또 슬픈 장면이 있을 수도 있죠. 슬픈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이유 같은 거를 줄거리와 간략하게 섞어주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책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인상 깊은 장면 해본 적 있었죠. 감명 깊은 구절이나 이유가 있었으면 그런 내용도 적어봐도 좋습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을 다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개요를 짜시면 돼요. 끝부분에는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독서 후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아니면 이 글을 읽고 나서 새로운 결심을 했을 수도 있죠. 아니면 다짐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게 됩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로 개요를 어떻게 짰는지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.
자, 선생님은 제목은 진한 우정과 사랑이라고 적었다고 했죠. 그 다음에 선생님은 처음에 한 문단을 쓸 건데 책을 읽은 계기, 어떻게 해서 읽게 되었는지, 그 다음에 표지에서 받은 느낌을 잘 섞어서 4줄 정도로 쓸 거예요. 이 줄 계획도 세워주면 훨씬 좋습니다. 줄 계획은 이거랑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. 만약에 이렇게 4줄이라고 했지만 쓰다 보면 5줄이 될 수도 있고요. 좀 내용이 짧아져서 3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계획을 세운다는 건 중요하죠.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는 첫 번째 문단, 이게 문단수예요. 이게 처음인데 처음에 한 문단이 되고 가운데 문단에 하나, 둘, 세 문단으로 쓸 건데 첫 번째 문단에는 줄거리를 쓰려고 해요. 줄거리는 5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던 인물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. 그래서 템플턴이 좀 인상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은 템플턴에 대한 이야기를 5줄 정도로 적어보기로 했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샬롯이 그 알주머니에 알을 낳고 죽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나 그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샬롯의 죽음에 대해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. 줄 계획은 5줄 정도로 잡았습니다. 이렇게 가운데를 3문단으로 구성했고요. 마지막 끝부분은 이 글을 읽고 이 책에서 전체적인 느낀 점과 결심을 쓰기로 했습니다. 이 2가지를 섞어서 4줄 정도로 계획했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은 총 몇 줄을 계획했나요? 4줄, 5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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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4줄이니까 선생님은 총 다 쓰면은 계획상으로는 23줄이 되나요? 그렇겠죠? 네.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막상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. 그래서 일단 1교시에는 이렇게 개요짜기를 먼저 합니다. 개요짜기가 끝나면 바로 2교시 글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